예, 이번 시간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력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도 결국 멀리 보면은 신재생 100%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이라는 것은 시간과 속도의 문제 아닌가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 혹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독일이 가장 앞서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어디까지 가 있나, 그리고 100% 태양광 풍력을 과연 갈 수 있는 목표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독일이 지금 어느 위치까지 가 있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2016년 5월 8일과 2016년 1월 21일에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되겠습니다. 5월 8일 보시면은 최고로 올라갔을 때 사용하는 전력량의 86%, 90% 가까운 양을 태양광 풍력 위주로, 그리고 수력과 바이오가 대략 한 10% 내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월달을 보시면은 한 오후 4시, 5시, 6시 이렇게 가면 태양광도 풍력도 거의 없는 이런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전기를 원자력, 석탄화력, LNG 혹은 가스 화력으로 충당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이렇게 100% 가까운 전기를 생산하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과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재생이 혹은 태양광 풍력이 담당하는 발전량은 얼마냐, 태양광 풍력만 보시면 독일은 대략 한 20% 수준입니다. 그럼 20%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때에 따라서는 5월달 정도가 되면 거의 100%의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태양광 풍력을 20%에서 30%, 40%, 50%로 늘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순간적으로는 100%를 넘어가게 되고, 예를 들어 50%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많은 시간을 100%, 200%, 300%의 전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필요만큼 전기가 나와야지 되는데 더 나온 것은 우리가 쓸 수 없으면 조금은 수출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조금은 저장을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 100%가 초과돼서 나온다. 그것도 독일 같은 큰 사이즈의 나라에서 100%가 초과돼서 나온다고 했을 때 주변국이 받아줄 수 있는 용량도 넘어서게 되죠. 결국은 저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장도 우리가 용량이 아주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20% 수준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더 대량으로 증설을 해서 40% 태양광 풍력, 50% 태양광 풍력 가는 데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해 2017년에도 어떻게 되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똑같습니다. 조금 더 근접을 하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략 태양광 풍력이 20% 평균이 됐을 때 거의 90% 정도를 태양광 풍력, 그리고 나머지 조금에 있는 수력과 바이오로 충당하는 시간이 옵니다. 4월 30일 경우고요. 이때 전력 가격이 아주 재밌게도 하늘색으로 표시되는 것인데요, 여기가 0입니다. 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전력 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전기를 주고 돈도 주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2017년 4월 30일 그날의 전기요금을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낮에. 그럼 뭔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0인데요 0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가격입니다. 마이너스 가격이라는 것은 전기도 주고 돈도 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첫 번째는 태양광 풍력은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 자체로서 경제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기를 생산해야지 이 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150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전기를 생산하지 않으면 이 150원 받지 못합니다.
그럼 전기를 생산하면 150원을 받을 텐데 지금 전기가 너무 많이 쏟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이너스 가격을 써내는 거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 50원을 썼다. 그러면 보조금을 150원을 받으면 여전히 100원이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마이너스 가격을 쓰는 거고요. 그럼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는 왜 마이너스 가격을 그럼 쓰느냐? 똑같습니다. 전기가 쏟아지는 시기에 전기를 납품을 하지 않으려면 꺼야 되죠. 그럼 이걸 껐다가 켜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껐다가 켜면은 그 시간을 마이너스인 구간을 피할 수 있지만 그 껐다 켜는 비용이 차라리 마이너스로 전기를 납품을 하고 지나가는 게 더 경제적이겠다 싶으면은 그냥 마이너스로 납품하고 지나갑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다 손해죠. 그러면 발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봤기 때문에 또 소비자들은 이득이냐?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전기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이게 2018년 1월 달입니다. 거의 태양광 풍력이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대부분을 원자력, 석탄, 화력으로 공급을 했죠. 이때 전기 가격이 얼마냐? 바닥 가격이 거의 30입니다. 마이너스 가격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전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때는 또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그래서 1월달, 이럴 때는 엄청 비싸고요. 4월달, 5월달 이때는 대낮에 잠깐 마이너스 가격이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겨울철보다 조금 더 싼 전기가 되고요. 그러면 독일의 전력 단가 과연 싸졌는가?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독일은 2000년에 신재생 에너지법을 통과를 시키고 탈원전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여기 보시는 빨간색의 가정용 전기 가격 이것이 쭉 올라가서 그때 가격의 2배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고요. 산업용 전기도 원래 가정용 전기의 3분의 1 수준이었는데 지금 쭉 올라가서 거의 절반 수준 가까이, 절반에 못 미치는 절반 가까운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과정 동안 신재생이 보급되고 심지어 이 근래에는 마이너스 가격까지 나타났지만 전체 전기 가격은 올라간 겁니다. 그럼 독일만 유독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신재생을 20% 수준, 태양광 풍력처럼 있다 없다 하는 것들을 20% 수준으로 보급한, 대량으로 보급한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도 그래프에 보시듯이 이 0이라는 데를 뚫고 내려가는 마이너스 가격이 있어요. 2012년에는 없었는데 2017년에 생겼습니다. 뚫고 내려가는 데가 생겼기 때문에 싸졌느냐? 캘리포니아의 전기 가격을 보시면 쭉 올라왔습니다. 그럼 미국의 다른 주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주들은 전력 상승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거의 미미합니다. 9.7에서 10.1로 올라갔고요. 캘리포니아는 13.1에서 16.15. 원래부터 비쌌지만 지금은 더 비싸진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가격으로 가게 되는 순간 시장에서의 어떤 전력 생산이라는 것이 최적 위치에 있지 않고 보조금에 의해서 시장이 왜곡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20% 정도까지 보급을 하고 나니 5월 달에 100%를 근접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만 25%, 30%까지는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100%를 확실히 치겠죠. 그러나 거기까지 너무 급하게 갈 수가 없고 지금 이미 거의 90%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그림에서 보시듯이 태양광 보조금을 예전에는 많이 줬었는데 지금은 아주 낮춰놨습니다. 굉장히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낮추니까 태양광 투자가 늘어났다가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일자리도 38,000개가 있다가 11만까지 올라왔다가 2015년에 3만 개로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보조금이 지급되는 동안 설비가 깔리게 되고요. 그리고 일자리도 생겼다가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줄이는 이 과정은 왜 일어났느냐? 독일이 이제 평균 20%를 하게 되면서 100%의 순간 100%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는 연도별 독일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입니다. 한때는 7기가와트 이상을 매년 깔았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2015년에는 1기가와트 수준이고요. 2016년, 17년 되면서는 1기가와트에도 못 미치는 아주 적은 양을 깔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은 태양광에 있어서는 증설 단계를 지나서 착륙 단계로 가 있습니다. 얼마에서? 태양광 풍력 20%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제 착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혹은 태양광 풍력이 100%를 쉽게 갈 수 있는 거냐? 20%를 갔기 때문에 40%는 쉽게 갈 수 있고 60, 80, 100% 쉽게 갈 수 있는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에서 아주 거대한 1차적인 방벽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태양광 풍력을 증설했는데 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71년부터 쭉 독일의 전력 생산을 보여줍니다. 원자력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풍력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석탄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원자력과 석탄을 동시에 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태양광 풍력이 없을 때 다른 에너지가 들어와줘야 됩니다. 원자력이 됐건 석탄 화력이 됐건 LNG가 됐건. 그래서 LNG 조금 늘리고요. 그리고 석탄 화력 그대로 쓰고 원자력 조금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원자력과 석탄을 줄일 수 있느냐? 독일의 경우 보시면 석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게 독일의 석탄 광산이 되겠습니다. 아주 규모도 크고 채굴 과정과 어떤 연소 과정, CO2와 미세먼지 생각했을 때 환경적이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예를 보시면 탈원전과 태양광 보급에 가장 앞장섰던 독일이 순간적으로 100% 가까운 전력 생산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얼마냐? 전체 20%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독일은 이제 속도를 늦춰서 착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 증설의 현격이 둘러댔고요. 그렇지만 절반에 육박하는 석탄과 갈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20%로 증설하는 동안에도 줄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원전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 부분을 그럼 태양광 풍력으로 대량 대체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석탄은 줄이는 속도에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다. 줄이더라도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줄이거나 결국은 완전히 없애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재생 에너지가 증설이 되면서 우리 에너지 믹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독일의 예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20% 수준의 태양광 풍력이 되면 순간적으로 100%에 가까워지고 그 단계가 되면 이제 증설을 줄여가면서 연착륙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재생으로 20%를 달성해서 40%, 60%, 80% 마냥 쉽게 갈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석탄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한 독일의 예를 봤을 때 원자력이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나 CO2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을 증설해가면서도 원자력은 유지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